할머니, 할아버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바로 손주와 함께하는 놀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손주가 오랜만에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그 전날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냉장고를 열어 무슨 간식을 준비할까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방안을 둘러보며 혹시 위험한 건 없나 하고 확인하기도 하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가 뛰어들어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순간 집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온 세상이 빛나는 듯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지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바로 걱정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같이 놀아줘야 할까?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랑 게임만 좋아한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괜찮을까? 사실 이 걱정은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손주가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해서 다치게 하면 어쩌지? 괜히 자신감이 줄어들고 결국 그냥 TV를 켜주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손주가 원하는 건 완벽한 놀이가 아닙니다.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먼저 집안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책 역할극. 책장을 열어 그림책을 꺼냅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세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을 나누어 연기해보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용감한 기사, 할머니가 현명한 마법사, 손주는 귀여운 동물 친구. 목소리를 높였다 낮췄다, 우스꽝스럽게 바꿔가며 연기하면 금세 극장이 됩니다.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대사를 따라하고 이야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 공주는 내가 구할 거야. 이 용은 사실 착한 용이야. 그 순간 아이는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은 그 상상 속에서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문지 공놀이. 신문지를 여러 장 꺼내 둥글게 말아 공을 만듭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로 만들어도 되고 농구공처럼 크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신문지 공은 가볍기 때문에 유리를 깨트릴 걱정도 없고 아이가 다칠 염려도 없습니다. 때로는 탁구처럼 바닥에 튕겨보기도 하고 농구처럼 바구니에 던져넣기도 합니다. 할머니, 고린, 이번엔 할아버지가 이겼다. 이 단순한 놀이가 집안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웁니다. 세 번째, 종이컵 탑쌓기. 주방에서 종이컵을 꺼내보세요. 하나, 둘, 셋.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처음에는 3개, 4개. 점점 높아지면 긴장감이 생깁니다. 탑이 무너지는 순간 아이의 웃음소리는 하늘까지 닿습니다. 무너졌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쌓으면 되니까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성취감을 느끼고 어른은 속근육 운동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림 그리기. 종이와 색연필, 크레파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가족 그려볼까? 미래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동물이라면 무슨 동물이 될까? 이런 주제를 정해 그림을 그려보세요. 손주는 자신만의 세상을 펼치고 어른은 그 그림 속에서 손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붙여두면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할머니랑 같이 그린 거야. 그 자랑스러움이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자 놀이. 햇살이 따뜻한 날, 손과 몸을 이용해 그림자를 만듭니다. 토끼 귀, 새날개, 강아지 얼굴. 서로 그림자를 밟으면서 뛰어다니면 아이는 깔깔 웃습니다. 이 단순한 놀이가 아이에게는 모험처럼 느껴지고 어른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줍니다. 여섯 번째, 비눗방울 놀이. 비눗방울을 불어보세요. 작은 방울에도 아이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큰 비눗방울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손주는 끝까지 손을 뻗어 따라갑니다. 비눗방울을 잡으려 뛰어다니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합니다. 9번째, 탐험놀이. 공원 산책을 특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걷는 대신 작은 미션을 줍니다. 빨간 꽃을 찾아보자. 다리 밑을 지나가 보자. 나무에 귀를 대고 바람 소리를 들어보자. 이 단순한 미션 하나로 산책은 모험이 됩니다. 아이의 눈은 반짝이고 어른의 마음은 젊어집니다. 10번째, 자연 관찰 놀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주변을 살펴보세요. 나뭇잎에 붙은 작은 벌레, 하늘을 나는 새, 바람에 흔들리는 꽃. 아이와 함께 관찰하며 이야기합니다. 저 새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나뭇잎은 왜 색깔이 다를까? 작은 대화 속에서 아이의 호기심은 자라고 어른은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느낍니다. 놀이를 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11번째, 체조 따라하기. 아이에게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선생님이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라할게. 아이는 당당하게 동작을 보여줍니다. 점프, 스트레칭, 팔 돌리기. 어른은 그 동작을 따라하며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감이 생기고 어른은 몸이 가벼워집니다. 12번째, 노래 부르기. 어른은 옛날 노래를 들려주고 아이는 최신 동요를 알려줍니다. 세대가 다르지만 노래를 부르며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섬지박이를 부르던 할머니의 목소리에 손주가 박수를 치고 핑크퐁 상어 가족을 부르는 손주의 목소리에 할아버지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노래는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13번째, 간식 만들기. 주방으로 함께 들어가 보세요. 김밥을 함께 말고 과일 꼬치를 함께 만들고 떡을 예쁘게 썰어보기도 합니다. 이건 네가 만든 거야. 그 한마디에 손주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요리사가 된 기분일 겁니다. 혹시 체력이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놀이 시간을 짧게 나누면 됩니다. 10분, 15분씩만 놀아도 충분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아이도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전이 걱정되시나요? 집안을 조금만 정리해 보세요. 미끄러운 바닥을 치우고 모서리에는 안전 패드를 붙여둡니다. 신문지공이나 종이컵 같은 안전한 도구를 사용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혹시 아이가 지루해할까 걱정되시나요? 놀이를 다양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놀이도 방식만 조금 바꾸면 새로운 재미가 됩니다. 신문지공을 던지기만 하던 것을 이번엔 바구니에 넣어보는 식으로 바꾸면 아이는 또 새로움을 느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잘 놀아주기가 아닙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마음.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이에게는 이 시간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에게는 삶의 활력이 됩니다. 손주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노는 게 제일 좋아.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으신가요? 놀이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건 놀이의 완성도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입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건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 함께 웃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쌓여 손주에게는 평생의 보물이 되고 어른에게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 손주와 함께 웃어보세요. 그리고 그 웃음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